안녕하십니까.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제도인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또 이를 유지,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안전, 국토 환경과 자연 경관 보존, 그리고 수자원 형성, 토양 유실이나 홍수 방지, 그리고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및 경관 보존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의 경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농가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은 먼저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이고 농가의 농지 소유 면적이 1.55헥타르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 거주기간과 영농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며 개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가구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미만,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 중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은 5,600만 원,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라도 7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적직불에 해당합니다. 소농직불급은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면적직불급은 농지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경작 면적의 지급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경작 면적의 범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단가를 면적 구간별로 2헥타르 이하,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이상으로 나눴습니다. 기준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직불급 지급 대상 농지의 경우에는 좀 전에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에 충족한 농지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 농지에서 본인이 실경작하는 농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지만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위탁 농지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본인 소유의 농지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한 농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적법한 권한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하는 게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 수령자, 정책 대상자, 신규 대상자로 나누어 직불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수령자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입니다. 둘째, 정책 대상자로 후계 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 불용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규 대상자로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헥타르 이상을 포함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 유지했거나
실제로 경작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는 농업인입니다. 또한 직불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계가 가능합니다. 고령, 질병, 부상 등으로 농업이 불가피하게 어려워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게 승계할 수 있으나 일부 위탁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의 공익기능을 실천하기 위한 준수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작물이 생산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규제 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식품 안전의 공익 기능을 위해 농가에서는 농식품을 안전하게 재배하여 안심 먹거리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선 농약의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법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를 위해 좋은 토양과 깨끗한 수질을 위하여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 분뇨의 퇴비, 액비와 살포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공공수역의 농약이나 가축 분뇨를 버리지 않아야 하며 비료를 적정한 곳에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하천수와 지하수 이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 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네 번째, 농촌 환경 유지를 위해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함의 보관 처리, 매립 및 소각 금지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활동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영농 일지를 작성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농업 경영 정보를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과 함께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해도 끝이 없네 그려. 아유, PD 양반, 그 PD 양반이 봐도 답이 없지. 아유, 어떻게 그거 좀 도와줄 생각은 없는겨? 형님, 안녕하세요. 흥일이. 보시죠, 이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구만. 어떻게 농사는 잘 되는겨? 그 공익직불제 신청은 했는겨? 아니요, 제가 농사 지은 지 1년이 안 돼가지고요. 그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에 대해 잘 알고 있구만. 어? 그 신규 대상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해야 하는겨. 그러고 그 직불금 신청할 땅은 토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토양을 유지 관리해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요. 열심히 해요. 네. 일 봐. 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란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운 외에도 경사지, 토양 침식 방지,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피복식물 식재, 잡목 제거 등도 인정됩니다. 농지 주변 용수로, 배수로를 잘 관리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웃 농지와 구분이 잘 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토지에는 폐경 농지, 콘크리트 포장도로, 농막, 묘지, 주차장, 간이 저장고, 건축물, 퇴비장 등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신청한 농지 면적에 앞서 말한 시설 등을 설립했을 경우 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되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토지에는 이외에도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니 사전에 잘 확인한 뒤 직불금을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외에도 환경보전 공익기능을 실천하기 위한 준수사항에는 규제 병해충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가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에 위해를 크게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물을 말합니다.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들을 반입하거나 사육, 재배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니, 얼라리요? 쟤 지금 뭐 하는 겨? 형님. 깜짝이야. 형님. 지금 뭐 하는 겨? 이거 여기다 하천에 휙 던져 버리려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려, 그러면 안 되는 겨. 어? 농업 용수로, 하구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하축 분뇨를 배출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어? 적법하게 처리혀. 적법하게 환경보호. 그럼 난 감사해. 사용하지 않는 폐농약은 원년동 농약이나 농약사에 회수 처리하면 될 텐데. 알아둬.
다 같이 쓰는 공공수역에 폐농약이나 가축 분뇨를 배출하면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수역 내에서 농약, 가축 분뇨 등을 배출하거나 방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농약 및 가축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폐농약은 읍면동 농협, 농약사를 통해서 회수 처리하고, 가축 분뇨는 인근 가축 자원화 시설을 이용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이, 홍일이. 형님. 시방 땀 뻘뻘 흘리면서 뭐 하는 거요? 저희 논에 물이 좀 모질라서요. 여기 하천에서 좀 땡겨 쓰려 그래요. 저희 집 땅이 또 하천이랑 또 가깝기도 해서. 그러면 안 돼야. 하천수 함부로 쓰면 안 돼야. 하천수는 허가를 받거나 이용 신고를 해야 되는겨. 우리도 지금 하천수 허가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허가가 필요한 거였구나. 근데 그거 어디서 받나요? 관할 홍수통제소 전화번호 있는데 좀 알려줘봐. 진짜요?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최고. 그래. 여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요. 네. 공공수역인 하천수 이용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의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천수를 하루 약 8톤 이상 사용 시 계측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 보관해야만 합니다. 하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역시 사용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고 농업 용수로 사용할 경우 시, 군, 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비, 액비 관리도 중요합니다. 먼저 농업인들은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와 액비를 사용해야 하고요. 살포시에는 살포지와 살포량 등 살포 기준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가축 분뇨법에 따라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을 검사한 뒤 퇴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비와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살포 시 지하수와 하천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살포 후에도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료. 농업인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비료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만 합니다.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만약 토양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흑토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평소에도 비료 보관, 관리도 잘 체크해서 사용해야겠죠?
비료는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하시고 직사광선이나 빗물이 닿지 않도록 잘 봉합해야만 합니다. 토양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휴, 아유, 아이 형이래. 어떻게? 그 농촌 생활은 할만한가? 형님, 저 농사가 체질인 것 같아요. 농약 뿌리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 우리 막둥이 아주 이뻐 죽겠어. 아니 근데 그 농약도 사용 기준이 있는 거 알고 있는겨? 형님, 제가 몇 번 실수를 했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이번에 농약방 가서 농약 희석하는 법도 배우고 왔어요. 이게 작물에 따라 사용 시기와 횟수가 다 기준치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이게 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누기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니까 잔류 기준을 추가하면 안 되지. 그리고 농약은 적용 대상인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을 해야 되죠. 또 농약뿐만 아니라 기타 유해 물질에도 잔류 허용 기준이 있으니까 허용 기준치를 잘 지켜야죠. 그리고 안정성 조사에서 부적합받게 되면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의 출하 제한 명령이 통보될 수 있다고요. 아이고 얘 좀 봐요. 요새 좀 똑똑해졌슈. 그래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 네. 동훈이 오늘도 파이팅. 형님도 화이팅! 그래 이리 봐. 네. 아이고 자.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농업인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 그리고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안전한 농식품을 위해 농약은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 그리고 시기와 횟수를 잘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생산한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약은 적용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기와 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반드시 지켜 사용해야만 합니다. 농약뿐 아니라 기타 유해 물질도 잔류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방사능, 항생물질 등을 기타 유해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농관원은 안정성 조사를 통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안전기준 이내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도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전성 조사경과 잔류 농약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나왔거나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이 부적합인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한 내용과 함께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 출하 제한 명령이 통보됩니다. 출하 제한 명령이 통보되었다면 농업인은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여 출하가 가능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 또는 용도 전환을 하여야만 합니다.
도매시장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과 같은 품목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 제한 조치를 따라야만 합니다. 동대마을 주민들께 알리겠습니다. 금일 저녁 8시에 마을 회관에서 변상이가 있는 날이니께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아, 그 영농 폐기물. 아, 그 회관 가는 길에 마을 집화단에 갖다 버리려고. 그 자네는 영농 폐기물 없어? 저는 그게 태워버리려고 한쪽에다 다 모아놨는데. 아, 시방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 아, 영농 폐기물은 마을 집화단에 갖다 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슈 안 했슈? 어? 아니, 까마귀고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오? 영농 폐기물을 태워버리면은 직불금 10% 감액된다니까. 영농 폐기물을 농지에 절대로 매립하거나 태워버리면 절대 아니야. 근데 저는 양도 얼마 안 되고 타기도 좋게 생겨서 그냥 쉽게 태워버리려고 그랬어요. 아유, 얼른 가져와. 같이 마을 저기 집화단에 갑세. 앞장서. 네. 영농 폐기물이란 폐비닐, 폐농약 용기와 같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영농 폐기물은 올바르게 배출, 보관하지 않을 시 농경지 주변이나 들판 곳곳에 방치돼 농작물 경작에 크게 지장을 주고 농촌 경관을 해칩니다. 또한 불법 소각할 경우 그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농 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해서는 절대 안 되며 반드시 마을 공동 집화장에 보관해 처리 업체를 통해 수거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공동 집화장 설치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형님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이거 영농일지요. 아, 니도 이제 공익직불금 받으니까 준수사항 잘 지켜야지. 니도 노트 가지고 있지? 저 노트는 없는데 뭐 아날로그 감성이 좋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핸드폰으로도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아시죠? 엄마, 얘 봐라. 너 그런 걸 이제 말해주면 어쩌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모바일에서 농어본 앱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요 밑에 영농일지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면 필지 등록, 키우는 품목도 등록. 어때요? 쉽죠? 와, 이거 쉽긴 쉽네. 근데
차라리 손으로 쓰는 게 편해요. 뭐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영수증을 포함한 종자, 농약, 비료 구매 내역이나 사용 내역, 뭐 경운 일자나 수확 판매 등 영농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2년 이상만 보관해야 되는 것만 잊지 말고 작성하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영농일지란 영농 기간 중 주요 농작업에 대해 품목별, 일자별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영농일지는 수기와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이 가능한데요. 먼저 수기로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작업일자, 그 다음으로 작업하신 필지를 적어주세요. 한 개 필지 또는 여러 개의 필지를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목과 그날의 날씨를 기록하고 농사에 사용한 농약과 비료의 양을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부 작업 내용입니다. 농사를 위해 구매하신 농자재나 가지치기 등의 사전 준비부터 경운, 비료 살포 등의 작업, 파종 작업, 물대기, 김내기, 방제 작업 등 농사를 지으면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작업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에는 얼마나 수확을 했는지, 출하는 얼마나 했는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영농일지를 꾸준히 자세하게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기면 농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 농약, 비료 등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주시면 나중에 농업에 대한 증빙 자료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농일지를 모바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농업온 앱을 깔아주세요. 로그인 후 하단 탭에 영농일지를 눌러 필지 등록을 하시고 다음으로 키우는 품목 등록을 하시면 완료입니다. 아이, 내가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아니, 같은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해서 붙여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어렵네요. 아니 다들 거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피디님이구만. 아이고, 홍일이 얘가 좀 안다고 좀 대들자니요. 아직까지 나한테 안 될 텐데. 아니 저번에 저 공익적 꿀질 좀 틀렸다고 형님 너무 뭐라 하시니까요. 제가 몇 번 실수하긴 했지만 그때마다 잘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알만한 거 다 알거든요. 저 그리고 의무교육 이번에 열심히 듣고 왔거든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징신관리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래, 맞아요. 그게 9월 30일까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데 난 모바일로 들었지. 흥일이 야는 그 신규 신청자니까 정규교육으로 들었겠구만. 잘 들었는가? 네, 그 대면이랑 온라인 선택할 수 있어서 전 대면으로 듣고 왔는데 저도 이제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들어서 아는 거랑 그 원래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 알지? 형님 또 이러시네. 아이, 어디 가는겨? 복습하러요. 그래요? 그럼?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셨다면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교육 내용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규 교육, 모바일 교육, 자동 전화 교육과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은 대면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대면 교육은 농촌기술센터와 지역농협, 지자체 읍면동에서,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 포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교육은 직불금을 신청한 휴대폰 번호로 접속 주소가 발송이 되고요. 발송된 접속 주소로 접속 또는 농업교육 포털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을 위한 자동 전화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교육을 청취하시거나 직접 전화를 해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644-3656입니다. 대내 재배 품목 등 농협 경영 정보가 바뀌면 며칠 내에 변경해야 하는지 아는가? 쉽죠. 14일. 그럼 농업 경영정보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 경영 정보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백수, 인터넷, 콜센터로도 가능하잖요. 그리고 농업인 정보, 농지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 시설 정보 등이 농협 경영 정보에 해당하지. 이 정도면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홍지, 인터넷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가? 국립농산물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누르고 정보 변경을 하려면 변경 신청, 그리고 본인 인증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완전히 막상막하. 용어 상박인데요? 공부 좀 했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형님도 좀 치시네요. 아니 저 피디님, 이거 누가 이기는 좀 정해줘야지 끝이 날 것 같은데. 피디님이 승자와 패자를 정해주세요. 농업 경영체 등록제는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받고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 경영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농업 경영 정보의 유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번호 1644-8778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직불금이라는 게 나온다니까? 형님이 직접 경작하기 힘드니까 농사는 내가 짓고 형님은 직불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홍현 너 지금 좀 뭐라 그랬냐? 어? 그거 완전 부정수급이요. 잠시만. 형님,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겨. 실제로 농사 안 지으면서 직불금 받는 거는 다 불법이요. 걸리면 돈 다 토해내고 벌금에 최대 앞으로 8년 동안 직불금 못 받는다니까. 하긴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요. 어? 자네 같은 청년들이 바르게 서야 농촌이 발전이 있는겨. 농사는 정직하게 짓는 게 최고요. 있습니다. 그래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불액 총액의 10% 감액 등의 페널티가 부과되니 내용을 꼭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참고로 준수사항은 각각 적용되는 데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되어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고 또 동일 의무사항을 다음에 반복 위반했을 경우에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이번엔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부재지주와 제촌지주, 분리등록, 관행적 신청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부재지주, 제촌지주에는 양도세 감면의 목적으로 농지 소유주가 시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임대료를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의 양도세 감면 목적 유형이 있습니다. 직불금을 수령하고 그걸 시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역시 해당됩니다. 또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경작자가 아님에도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 지위 유지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농지를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가 경작을 하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상속 증여받은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리등록은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직계가족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 소유 농지를 분리하여 등록 후 직불금을 각각 수령하는 경우 지급 한도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세대 분리 후 세대별 한도 이상의 면적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관행적 신청 구분인데요.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몸이 불편하여 영농 행위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여 농업 행위를 할 수 없는 폐경작지를 경작농지로 허위 신고한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가 신청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들도 모두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거나 부당 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도 제한됩니다.
자, 들어봐봐. 농사는 정직해야 결국에는 편한 법이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분을 받으려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꼭 생겨. 나라에서 열심히 좋은 제도 만들었는데 이거 이러면 다 나가리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 조사도 하고 검증 정보도 다 들여다본다. 만약 적발되면 직불금 환수는 기본이고 잘못 받은 돈에다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 무료해요. 거기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따라붙을 수도 있지. 앞으로 8년 동안 직불금 신청조차 못하게 되는 거요. 농사꾼은 땅에 정직해야 하고 제도에도 정직해야 해요. 그거 명심해야 된다. 아유, 저거 신고하고 그냥 확 나도 보상금 받아버릴 걸 그랬나. 에휴. 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수급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지급 대상 농업인, 농지, 소농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여 정보를 수집 및 현행화함으로써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 농지 50km 이상의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장, 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해주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경작 여부에 대해 각종 검증 정보를 활용해 부정등록 우려자 중심으로 합동조사 및 점검을 하는 등 현장 조사를 강화하였고,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는 농업 현장에서의 준수 의무 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관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해당 농관원, 시, 군구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콜센터를 통한 구두 신고도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공익 직접 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등록 제한 또는 선정 제한 처분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지급되고요. 지급 신청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급 지급 신청서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 자, 그렇다면 얼마일지도 궁금하시죠?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액, 즉 미지급 금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작지 않죠? 자, 이렇게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직불제의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반드시 해당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은 절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주변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에 반입해야 하며 집화장이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농 기간 동안 품목별 주요 농작업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합니다. 경운, 관수, 파종, 수확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기 작성과 모바일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직불금 신청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민간 사업자는 기본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로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된 토지는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1회 이상 경운하거나 피복식물 식재, 잡목 제거 등으로 농지 형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휴경하면서 농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폐경 처리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제한 기간 동안 해당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구성원 신청이나 임대차 계약으로 실경작자가 변경돼도 동일합니다. 단,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제의 개요,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농어민 여러분께서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시고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않으며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꼭 지키시고요.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국민안내양 김정현이 농업인분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응원합니다.